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건너뛰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중간에 4번. 드롭다운에 대한 선택 요소 제어인데요. 셀렉트 태그가 있고 네임 속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ID 속성도 있겠죠. 자, 그리고 셀렉트 태그는 옵션이라고 하는 태그로 이제 항목들을 나열하죠. 메모장에 다시 적을게요. 셀렉트 네임 속성이 셀렉트 언더바 네임 이렇게 있고, 아이디는 셀렉트 아이디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셀렉트 태그는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옵션 태그로 제시하죠. value 2, 3.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 셀렉트 태그 자체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갖고 오는 거는 폼 객체.네임 속성으로 접근하건 쿼리 셀렉터로 접근하건 매한가지죠. 그렇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셀렉트 태그를 가져오면 얘는 배열이에요. 배열의 원소는 0번째, 1번째, 2번째. 옵션 태그가 배열 원소가 돼요. 자, 이 배열이 갖고 있는 프로퍼티 중에 selected index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인덱스 번호를 대입하면은 그 위치가 선택이 됩니다. 그럼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화면 보시면은 2를 대입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화면상에서 얘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강제로. 반대로 이 드롭다운 객체의 selected index라는 값을 내가 어디엔가 복사하거나 활용을 하면 이게 사용자가 몇 번째 거를 선택했는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얘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selected index는 1이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다시 이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인덱스 번호가 0, 1, 2 이렇게 가니까 이 드롭다운 객체의 selected index라는 값은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드롭다운이 배열이라 그랬죠, 이 객체가. 여기서 이 드롭다운이라는 변수는 이 select 태그 자체예요. 얘가 배열이다. 그럼 배열 인덱스가 초이스 인덱스 1이라 그랬죠. 1번째 항목이라고 하면 얘잖아요, 결국은. 선택된 항목에 대해서 밸류 속성. 그러면 이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에 HTML 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프로그램이 인식하는 값은 밸류 속성이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단순히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데코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인식하는 건 이 밸류 속성 값입니다. 자, 근데 보통 이렇게 드롭다운을 제시할 때 맨 위에는 이렇게 하죠, 보통. 선택하세요,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선택되어 있으면 선택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selected index 값이 0인 경우는 선택한 걸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얘는 선택을 안 한 건데 밸류 값이 필요할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요, 보통은. 가장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놓는 게 거의 국룰이에요. 자, 그래서 드롭다운의 selected index가 0일 때 선택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입니다. 자, 관련된 예제 볼게요. 자, myform document.querySelector의 myform에 대해서 서브밋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말인즉슨 얘가 눌러졌을 때라는 뜻이죠. 지금 여기에는 액션 속성이 없죠. 아까 액션 속성이
전송받을 백엔드 주소라 그랬잖아요. 액션 속성이 없으면은 HTML 태그는요, 폼의 입력 내용을 지가 지한테 전송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바스크립트 잠깐 뗄게요. 자, CSS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서브밋을 누릅니다. 액션도 없고요. 자바스크립트도 없어요. 그러면 페이지가 지금 새로 고침되는 거 보셨어요? 다시. 이번엔 자바스크립트 선택할게요. 지금 주소 딱 HTML에서 끝났죠? 누르면 페이지가 새로 고침돼요. 보였어요? 그래서 지가 지한테 전송을 해요. 이렇게. 자, 이어서 할게요. 그러니까 폼 태그에 아무런 액션 속성이 없으면 서브밋 버튼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전송을 하기 때문에 페이지가 새로 고침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은 일단 자바스크립트 코드 봅시다. 자, my 폼에 대해서 서브밋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즉 얘를 눌렀을 때 일단은 페이지 이동 못하게 막아버렸죠. 그쵸? 그래야 자바스크립트가 작동하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은 새로 고침이 돼버리니까 작동하는 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2점 프리벤트 디폴트를 빼고 테스트 해보면은, 자, 처음에는 선택된 항목이 없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력과 확인 누르면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대로 작동하고 페이지는 자기 스스로한테 전송해버리니까 여기 잠깐 나왔다 사라져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막아놓는다고요. 자, document.query select에서 서브젝트는 얘예요. 요거. 자, dropdown.selected index. 그러면 선택된 항목의 인덱스 번호를 가져오겠죠? 얘네들 중에 하나. 자, 그래서 얘가 추지가 만약에 0이라면 선택된 항목이 없습니다라고 표시하고 처리 중단. 0번째 거는 선택 안 되는 걸로 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선택이 됐다면 선택된 위치에 밸류 값을 뽑아서 그 밸류 값을 result라는 아이디를 갖는 div 태그입니다. 얘한테 inner html로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고 버튼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를 슬쩍 에러를 내볼게요. 제일 많이 발견하는 에러가 여기에요. 다른 데는 뭔가 내가 코딩을 잘못하면 상황에 따라서 빨간 줄이 갈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옵션 다 꺼놨는데. 근데 id 값에 오타가 나면 빨간 줄이 안 가요. 왜냐면 이거는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건 무조건 검사 안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오타 냈으니까 이러한 애를 못 찾겠죠.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널이다. 그럼 널 객체에 대한 프로퍼티를 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날 거예요. 자, 새로 고침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에러가 나겠죠. 에러가 나면은 콘솔에서 에러 메시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2점 프리벤트 디폴트의 중요성이 또 나오는데 얘를 안 넣었다. 좀 전에는 2점 프리벤트 디폴트를 걸었기 때문에 일단 순서대로 실행한다 그랬죠. 에러는 여기였고요. 일단 그러니까 폼 태그가 전송하는 거는 막아놓은 상태야. 그러니까 폼 태그가 전송을 안 했어요. 에러가 나도. 근데 얘가 없으면, 자, 새로 고침하고요.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여기서 에러가 나면 안 막았죠.
일단 자바스크립트에 에러가 나면 나 안 해. 그리고 다 때려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를 때려치면은 폼 태그는 원래 지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에러 메시지 순식간에 훅 갑니다. 안 나오네 씨. 여기 말고 그러면 여기 오른쪽 끝을 봐보세요. 에러 몇 개 나오는지. 여기 끝에요. 잠깐 나왔다 사라진 거 보여줬죠. 일단은 에러라고 해서 에러가 감지는 됐는데 2점 프리벤트 디폴트가 없으니까 얘가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자바스크립트가 GRD를 때려친 거야. 그러면 폼 태그는 원래 GRD를 해. 액션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 고치면 된다고.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가 나가긴 했는데 새로 고치면 되니까 리셋돼 버리는 거야. 이러면 에러를 못 잡죠. 그래서 2점 프리벤트 디폴트는 폼 태그 작업할 때 무조건 걸고 가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어디가 이런지 한 줄씩 다 주석으로 막아가면서 한 줄 주석 풀고 테스트하고 한 줄 주석 풀고 테스트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일단 폼 태그에 얘는 무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크박스하고 라디오입니다. 체크박스하고 라디오 버튼에서 특이점이 뭐였냐면 한 그룹으로 묶기 위해서 네임 속성을 똑같이 잡는다라고 했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체크박스하고 라디오는 네임 속성이 똑같은 애들끼리 배열로 그룹화돼요. document.form1.myradio의 0번째 뭐 이런 식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체크박스나 라디오 같은 경우는요, 체키드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확인하면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어요. 선택이 되면 true, 선택이 안 되면 false. 그리고 이 값을 내가 강제로 바꿔주면은 강제로 선택시킬 수도 있어요. 자, 배열이면은 반복문 돌리는 게 인지상정이죠. 자, 라디오 버튼 예제는 4번이고요. 3번 예제에선 다른 종류의 이벤트를 하나 소개할게요. 얘는 폼 태그한테 직접적으로 거는 게 아니라 셀렉트 태그나 인풋 태그에 거는 거예요. 자, 요겁니다. 셀렉트 태그에 쿼리 셀렉터로 사이트 가져왔어요. 그리고 체인지 이벤트를 겁니다. 체인지 이벤트는 선택 상태가 변경됐을 때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롭다운 선택을 바꾸면,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내가 선택 항목을 바꾸면 요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체인지 이벤트가. 자, 그러면 얘가 셀렉트 태그, 드롭다운이니까 2점 커런트 타겟의 셀렉티드 인덱스. 그럼 선택된 항목의 위치죠. 자, 2점 커런트 타겟의 선택된 위치의 밸류. 그럼 만약에 선택된 거 여기다라고 하면은 요 밸류 값, 요걸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 바뀔 때마다 실시간으로 선택된 항목의 값을 취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0번째를 취했다라고 하면은 값이 없겠죠. 나머지는 값이 있겠죠. 자, 값이 있으면 윈도우.오픈, 윈도우 객체 나중에 따로 정리할 건데 일단 얘도 미리 좀 썼어요. 이거 액면가만 봐도 무슨 기능인지 나오죠. 브라우저를 열어라요. 밸류, 요 값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택할 때마다 페이지가 열리죠. 즉 체인지 이벤트는 입력 상태나 선택 상태가 바뀌었을 때 실시간으로 발생을 해요. 근데 얘가 인풋 타입 텍스트에서는 조금 기대한 것처럼 작동을 안 합니다. 자, id 속성이 src, 여기에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인풋 태그의 read only는 말 그대로 읽기 전용이에요. 사용자 값을 강제로 바꾸지를 못해요. 사용자가 입력할 수 없는 형식이에요.
DSC의 밸류에다가 이벤트가 발생한 녀석의 입력값을 똑같이 넣어라. 뭔 뜻이냐면은 여기 입력되는 걸 여기다 복사해서 넣으라는 뜻이에요. 2점 커런트 타겟의 밸류를 DSC 밸류에다 넣으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여기서 타이핑을 하면은 값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걸 기대하거든요. 근데 인풋 타입 텍스트에 대한 체인지 이벤트는 포커스가 빠져나올 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입력 커서를 딴 데로 옮겨야 발생을 해. 이렇게. 여기서 실컷 입력하고 커서가 빠져나오면 그때 복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거죠. 이런 걸 기대하는 거죠. 체인지 이벤트면. 이게 뭐겠어? 키업 이벤트예요. 키보드 입력에 실시간으로 반응할 때는 키업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2점 커런트 타겟의 밸류를 키카피라는 요소의 이너 HTML로 넣어준 겁니다. 체인지 이벤트까지 봤습니다. 자, 이번엔 라디오 버튼 볼게요. 일단 라디오 버튼은 네임 속성이 똑같은 애들끼리 그룹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제어를 할 때도 쿼리 셀렉터 올 같은 걸로 그룹 단위로 제어를 해야 돼요. 자, 클래스 속성을 따로 안 넣기 때문에 인풋 태그인데 네임 속성이 서브젝트인 요소,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인풋 태그인데 네임 속성이 서브젝트인 요소를 다 가져와라. 그럼 이제 이 인풋 태그 3개를 가져온 거죠. 자, 쿼리 셀렉터 올은 배열하고 비슷하긴 한데 탐색 함수를 다 갖고 있진 않다 그랬죠. 포이치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 여기서는 포이치 쓸 거니까 라디오.포이치 v. 자, 얘네들한테 각각 이벤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디오 버튼 3개를 반복 돌면서 각각 이벤트를 거는 거예요. 체인지 이벤트 걸었어요. 좀 전에 봤죠? 2점 커런트 타겟의 밸류를 콘솔에 이너 HTML로 넣어라. 콘솔은 요 P태그고요. 체인지 이벤트는 입력이나 선택 상태가 바뀌는 거라 그랬죠? 그럼 만약에 내가 요걸 선택하면은 얘한테서 체인지 이벤트가 즉시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벤트가 발생한 커런트 타겟의 밸류를 여기다 출력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값을 가져옵니다. 그럼 이제 버튼 눌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는 그냥 일반 버튼이네요. 일반 버튼은 클릭 이벤트 거시면 돼요. 버튼이 눌러졌을 때, 자, 라디오. 지금 쿼리 셀렉터 올로 가져온 거는 배열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포 이치 이외의 탐색을 위한 메서드는 포함하지 않고 이거 계속 강조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른 기능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array.from으로 배열로 바꿔야 돼요. 자, 얘네들을 반복을 돌면서 선택된 항목을 찾는 거예요. 근데 라디오 버튼은 다중 선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이제 만약에 이걸 선택했어. 반복을 돌 거야. 그럼 선택 안 됐네? 다음. 선택됐네? 그럼 다음 거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럼 배열의 탐색 함수 중에서 중간에 멈춰야 될 때 쓰는 거. sum. 그래서 배열로 바꿔서 sum. sum이라는 함수는 콜백에서 true를 리턴하는 시점에 중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V의 선택 항목이 체크가 됐다면 i번째 항목 V.value가 선택됨이라고 출력하고 return true. 여기에 뭐 필요한 처리를 구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버튼 누르면 이렇게. 그래서 체인지 이벤트에서 할 수 있는 거랑 버튼 눌렀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게 다소 차이가 있다.
네, 오늘 3, 4번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어저께 제가 5시 조금 넘겨서 수업해서 오늘은 그만큼 좀 일찍 뺄게요. 지금 안 멈추면 나 이거 나머지 다 하려고 들 것 같아. 자,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